정말 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에요. 이 정도도 못 해드리면 내가 나쁜 딸, 나쁜 며느리 아닌가? 어떻게 보면 정서적 쓰레기통처럼 반복되는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정말 많은 분들께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어요. 친정엄마나 시어머님이 가끔 전화를 하시는데 혼자서 30분, 1시간 넘게 쉬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. 대부분이 아프다는 얘기, 다른 사람 뒷담화, 그리고 매번 똑같은 옛날 이야기까지. 그 전화를 끊고 나면 진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겉으로는 단순히 통화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감정의 무게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. 전화를 피하고 싶지만 그러면 내가 나쁜 딸, 나쁜 며느리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도와줄 수도 없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기계처럼 네 하고 들어줘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대체 내가 뭐 하는 건가?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무력감도 들고요. 또 말 듣고 있는 동안에 정말 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에요. 어머니의 감정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거기에 휘둘리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죠. 아, 그래도 이 정도 들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? 이 정도도 못 해드리면 내가 나쁜 딸, 나쁜 며느리 아닌가? 근데 문제는 이런 복잡한 감정이 계속 쌓이면 결국 나 자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무엇보다 매번 똑같은 말, 똑같은 감정, 똑같은 뒷담화는 소통이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정서적 쓰레기통처럼 반복되는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부모님이 건강한 소통 방법을 못 배워서 그럴 수 있죠.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희생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. 나를 위한 건강한 경계선을 세워가는 것. 이건 저도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연습한 거예요.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 건데요. 첫 번째, 시간의 경계를 정하세요.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하는 거죠. 10분? 5분? 미리 이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받을 때 처음부터 말해보는 거예요. 어머니, 제가 오늘은 10분 정도만 통화가 가능해요. 지금 제가 나가봐야 할 일이 있거든요. 그런데 10분이 됐는데도 계속 말을 안 하고 안 끊으신다? 그럴 땐 이렇게 말씀드리세요. 어머니, 제가 더 듣고 싶은데 지금 나가봐야 해요. 다음에 또 통화해요. 하고 끊으세요. 어렵다고요? 맞아요. 너무 어려워요. 그런데 이걸 바꾸지 못하면 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요. 저도 연기자가 연기 연습하듯이 미리 연습을 충분히 했는데도 막상 하려니까 목소리가 기어들어 가더라고요. 그런데 하다 보니까 늡니다. 정말 중요한 건 이건 회피가 아니라 건강한 나의 에너지 보존입니다. 상대가 지켜주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. 내 집은 내가 지키듯 나의 경계선은 내가 지켜야 해요. 물론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어머님도 불편해하고 당연히 싫어하겠죠. 너 왜 그렇게 변했니?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서운하다.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. 화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. 어머니, 제가 어머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. 요즘 제가 좀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요. 이 말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. 그런데 불편한 게 당연하고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. 내가 평생 이렇게 살 게 아니라면요.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이 과정을 지나가면 나중에는 적당하게 조절이 됩니다.
두 번째, 정서적 경계도 연습하세요. 전화통화를 듣는 동안 어머님의 감정을 공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다만 존중은 할 수 있습니다.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느끼는구나. 아, 어머니가 지금 외로움이 크구나. 여기에서 맞아요. 굳이 맞장구 칠 필요가 없어요. 대신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확 줄어듭니다. 진정한 공감은 나를 다 내어놓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. 아, 엄마가 그렇구나. 아버지가 그렇구나. 그렇게요. 세 번째, 내 에너지 회복 루틴을 만드세요. 전화가 끝난 뒤에 바로 나를 회복시키는 루틴을 하나 정해두세요. 예를 들면 전화를 끊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던가, 아휴, 수고했다. 정말 잘했다. 그래, 애썼다.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다던가, 아니면 샤워를 한다던가. 이런 루틴이 없다면 무의식이 계속 쌓여서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. 꼭 내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. 우리는 모두 상대의 감정을 들어주기 이전에 나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하는 존재입니다. 하기 싫은데 거절하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존중의 마음으로 적당한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용기. 지금 그 연습을 시작해 보셔도 괜찮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이것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말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문장들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속삭여 보셔도 좋습니다. 나는 이제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동안 너무 오래 의무처럼 내 마음을 누르고 있었어요. 이제는 인정합니다. 나는 착한 자식이 되려고 애쓰느라 내 마음을 자주 무시해 왔어요.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.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경계를 세워도 괜찮습니다.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는 자격,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의무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연결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책임감과 죄책감을 놓아보려 합니다.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겠습니다. 내 감정도 내 시간도 소중하니까요.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존재입니다. 지금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그럼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지?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. 감정을 눌러온 시간이 길수록 우리 몸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. 그리고 그 신호는 무기력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내 모습이 왜 잘못이 아니며 그 안에 어떤 감정들이 숨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. 혹시 지금 여러분도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여지지 않는 나 때문에 더 지치고 있다면 꼭 다음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세요. 여러분은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온 겁니다. 그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정은
다시 흐르기 시작하거든요. 다음 시간에 함께 뵙겠습니다.